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로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에 대한 계약으로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렸는데 그 덕분에 그해 한국은 173억 달러로 역대 최대 방산 수출 기록을 썼죠. 기본 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달 총 124억 달러 규모의 1차 실행 계획에 서명했는데 거래 규모가 너무 커 전체 계약을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하게 된 겁니다. 1차 계약에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의 공급 계획이 담겼습니다. 당초 1차 계약으로부터 1년 안에 잔여 물량의 2차 계약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2차 계약 목표 금액이 300억 달러로 1차 계약의 배가 넘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만 한국의 수출금융 지원 여력이 바닥나면서 2차 계약 단계로의 이행은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방산계약은 정부 간 계약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커 수출국에 낮은 이자의 정책금융, 보증, 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한도가 꽉 차 추가 수출 계약을 맺을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기존 수출입은행법은 특정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 자본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폴란드와의 방산계약 규모가 이미 이를 초과해버렸죠. 어쨌든 폴란드가 무리하다시피 이렇게 한국 무기 체계로 국가 방어에 나선 것은 군 현대화와 최신 무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후 폴란드가 기존에 보유했던 구소련 및 러시아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며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도 큽니다. 이에 폴란드는 군 현대화와 함께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데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가 큰 기대를 가지고 주문한 한국형 경공격기 FA50 48대가 전부 취소될지도 모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처음 이 불안한 기운이 감지된 것은 작년 12월 한국으로부터 124억 달러의 초대형 무기 수입 계약을 체결했던 법과 정의당이 8년 만에 실각하고 야권 시민연합에 정권을 넘겨줬으니까요. 이로써 도널드 투스크 전 총리가 폴란드의 신임 총리로 취임했는데 문제는 새 내각이 한국과의 방산 수출 계약 등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 상당수를 뒤집겠다고 예고했다는 점.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거의 모든 정권을 진 반면 폴란드는 1997년 새 헌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혼합한 정부 형태가 채택됐습니다.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역할을 하며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하원의 행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만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하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있고 내각은 하원의 불신임 투표에 의해서만 해산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내각을 해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총리가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 내각이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끝없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스크 총리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전 정권의 모든 것을 맨눈으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 정권에서 계약이 이뤄진 FA50 구매도 거론되고 있는데 체차리 톰치크 폴란드 국방차관은 의회 연설에서 구매 결정이 며칠 만에 빠르게 이뤄졌고 폴란드와 폴란드군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폴란드의 정권 교체와 자금 부족으로 이미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에 불똥이 튀기 시작한 겁니다. 새 내각의 하원의장 시몬 호어브니아는 폴란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PIS 정부가 예산 집행을 하지 말고 관리만 했어야 한다면서 10월 15일 이후 PIS 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죠. 진짜 큰 문제는 한국형 경공격기 FA50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와의 계약을 통해 총 48대를 판매하기로 했고 작년 12월 서둘러 12대 인도를 마쳤습니다. 훈련기 TA-50 블록2를 개량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물량은 원래 한국 공군이 쓰려던 물량 중 일부를 개량해 폴란드로 보냈습니다. 정부와 군이 전력 공백 우려가 있지만 폴란드가 워낙에 다급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공군 물량을 먼저 빼 폴란드 요청을 들어줬죠. 그런데 서둘러 보낸 비행기 중 일부가 비행 불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기체 결함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비 과정에서 부속품 부족으로 기체를 가동하지 못하는 상태일 뿐 기능상 문제는 없다고 했죠. 현지 파견된 직원들이 정비에 대응해 거의 대부분 정비했지만 일부 기체에 필요한 부품 수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 군이 쓰는 것과 동일한 기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비는 가능하고 다만 부품 수가 22만여 개에 이르고 첨단 장비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폴란드가 문제로 삼는 것은 비행 불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FA50의 무장에 태클을 걸고 나섰죠.
체자리 톰치크 폴란드 국방차관은 장착할 무기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훈련 용도로만 쓸 수 있다며 이 기종에 맞는 무기 생산이 중단돼 중고를 알아보는 중이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장착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죠. 폴란드 측은 계약서상 문구를 근거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체자리 톰치크 국방차관이 방한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갔다고 하죠. 하지만 그의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정쟁에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겁니다. 우선 인도된 FA-50GF는 한국 공군처럼 미국산 무장을 사용합니다. 합동 정밀 직격탄이나 AGM-65 공대지 미사일, 무유도 폭탄 등은 F-16도 사용하죠. 폴란드는 현재 F-16을 운용 중이기 때문에 F-16 무장을 일부 전용하고 후에 미국으로부터 부족분을 구입해도 충분합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정이 다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FA-50은 전부 AIM-9M을 장착합니다. 이것은 1983년 미 공군에 처음 인도된 무기로 한국은 1990년대 초에 수입해 지금도 수백 발을 보관 중이죠. 그런데 폴란드에는 AIM-9X만 있습니다. M형을 따로 구해야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M형 등 중고 유도 무기들이 대부분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FA-50GF는 공중전이 불가능하죠. 이는 폴란드 전임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지 한국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전임 정부는 폴란드 공군 무기고에 M형이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서둘러 FA-50을 들여오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폴란드의 요청에 맞게 서둘러 기체를 공급한 한국의 책임은 아니라는 의미. 제조사 카이 측은 이러한 폴란드의 요구를 생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사일 장착을 약속한 자체가 없고 계약서에는 가능성 검토 정도의 내용만 담겨 있을 뿐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어쨌든 이제 남은 36대는 항전 장비와 무장 등을 강화한 버전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인도할 예정입니다. 레이더를 업그레이드해 FA-50PL이라는 품명으로 현지 사무소에서 재조립해서 납품하는 형태로 수출되는데요. 다만 현재 폴란드 내에서 대규모 세금이 투입된 무기 수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여론을 의식한 당국이 잔여 물량에 대한 계약을 재고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카이는 3조 원이 넘는 잠재적 매출을 상실합니다. 기납품한 FA-50GF가 대당 약 735억 원으로 약 9,549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부터 인도가 시작될 FA-50PL은 FA-50GF보다 성능을 강화, 대당 가격을 약 870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36대 납품을 완료하면 카이는 약 3조 1,477억 원을 벌어들이게 되는데요. 사실 FA-50의 폴란드 수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박하게 전개된 동유럽 정세 속에서 속도 있게 전개됐습니다. 덕분에 수주는 따내기는 했지만 폴란드의 정권 교체와 더불어 여러 문제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 카드까지 꺼내든 폴란드 현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앞으로 FA-50 36대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